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볼 주제는요. 특정 약물, 특히 골다공증이나 암 치료에 쓰는 약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좀 심각한 부작용이에요. 턱뼈 조직이 죽는 문제인데요. 네, MR온제이라고 하죠. 근데 혹시 우리 흔히 먹는 영양제 있잖아요. 음, 오메가3? 이게 이런 부작용을 좀 줄여줄 수도 있을까요? 네, 바로 그 가능성을 탐구한 연구가 있어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PLOS1에 실린 논문인데요. 흥미롭네요. 그럼 오늘 저희는 이 논문을 바탕으로 쥐 실험 결과를 통해서 오메가3가 정말 약물 관련 턱뼈 괴사, MR온제의 완화의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우선 그 MR온제가 정확히 뭔지 간단히만 짚고 갈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약물 때문에 턱뼈 조직이 말 그대로 죽는 상태를 말합니다. 괴사라고 하죠. 주로 어떤 약물과 관련이 있나요? 골다공증이나 암 환자분들께 쓰는 약 중에 졸레드론산, GOL이라고 부르는 약물이 대표적입니다. 졸레드론산. 근데 이게 예전에는 주로 암 환자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좀 다른가 봐요? 맞습니다. 최근 연구를 보면 골다공증 때문에 이 약을 쓰는 분들 중에서도 한 연구에서는 거의 40% 가까이 발생한다는 보고도 있어요. 생각보다 흔할 수 있다는 거죠. 40%요? 생각보다 훨씬 높네요. 그럼 원인은 뭔가요? 이게 딱 하나로 설명되진 않고요. 복합적입니다. 염증 문제, 뼈가 새로 만들어지고 흡수되는 과정의 불균형, 또 혈관 생성 문제 같은 것들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복잡한 문제인데 여기서 오메가3가 등장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 특히 생선 기름에 많은 EPA나 DHA 같은 성분들이요. 이게 우리 몸에서 염증을 조절하는 물질, 레졸빈 같은 걸 만드는 데 쓰이거든요. 레졸빈이요? 네. 그래서 오메가3가 MRONJ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설이 나온 거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어떤 이유들인가요? 첫째는 상처 치유 초기에는 염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급성 염증은 놔두고 이게 질질 끌면서 문제가 되는 만성 염증으로 가는 걸 막아줄 수 있다는 점. 필요한 염증은 놔두고 나쁜 염증만? 그렇죠. 둘째는 뼈나 잇몸 조직 치유에 관여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섬유화 세포, 조골세포, 파골세포 같은 것들. 이런 세포 기능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고요. 세포 기능에도요? 네. 셋째는 혈관 신생, 그러니까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지는 걸 도울 수 있다는 보고도 좀 있고요. 마지막으로 잇몸 질환도 MRONJ 위험 요인인데 이 잇몸 질환 관련 세균을 줄이는 효과도 연구된 바가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네요. 그럼 이번 연구는 이걸 어떻게 확인했나요? 실험 설계가 궁금한데요. 연구진이 이제 쥐를 썼는데요. 그냥 쥐가 아니라 일부러 난소를 제거한 암컷 쥐를 사용했어요. 난소 제거요? 왜죠? 이게 폐경 후 여성분들 상태랑 비슷하게 만들어서 뼈 리모델링, 그러니까 뼈가 변화하는 속도를 좀 더 활발하게 만들려는 의도였어요. 약물 효과를 더 잘 보려고요.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그 쥐들을 어떻게 나눴나요? 크게 네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1. 그냥 아무 처리 안 한 대조군. 2. 오메가3만 준 군. 3. 졸레드론산, 제토엘만 준 군. 4. 마지막으로 졸레드론산이랑 오메가3를 같이 준 군. 이렇게요. 네 그룹. 네. 모든 쥐에게 일단 GOL이나 가짜 약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일부러 잇몸병을 만들었어요. 치주염을 유발하고 이빨까지 뽑아서 MRONJ가 생기기 쉬운 조건을 만든 거죠. 일부러요? 좀 가혹하긴 한데 연구를 위해선. 그렇죠. 그 후에 이제 각 그룹에 맞게 매일 오메가3나 아니면 그냥 물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뭘 측정했나요? 이빨 뽑은 자리에 죽은 뼈, 즉 괴사된 뼈 조직 NVBT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생기는지 양을 측정했고요. 염증 정도 또 뼈 형성이나 흡수 관련 지표들, ALP, OCN, TRAP 같은 것들, 그리고 조직 상태는 어떤지 현미경으로 자세히 봤습니다. 그래서 결과는요,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오메가3가 효과가 있었습니까? 네, 가장 중요하고 눈에 띄는 결과는 이거였습니다. GOL만 맞은 쥐들에 비해서요. GOL이랑 오메가3를 같이 먹인 쥐들, 그러니까 GOL W3 그룹에서 죽은 뼈의 양이 상당히 줄었다는 겁니다. 유의미하게요. 오,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MRONJ 증상이 덜 심각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죠. 염증 수치, 예를 들어 TNF-알파나 IL-1 베타 같은 염증 지표들도 오메가3를 같이 먹인 그룹에서 더 낮게 나왔습니다. 염증도 줄고 뼈 괴사도 줄고. 네, 조직을 직접 봐도
GOL만 쓴 그룹보다 오메가3를 같이 쓴 그룹에서 잇몸 상피 조직이나 그 아래 결합 조직 구조가 좀 더 괜찮아 보였어요. 와, 이거 그럼 오메가3가 MRONJ 예방이나 치료에 정말 희망적인 소식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잠시 멈춰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지점인데요. 네, 어떤 건가요? 오메가3가 분명히 뼈 괴사는 줄였잖아요. 그런데 GOL 때문에 억제된 뼈 형성 지표나 혈관 생성 관련 지표들은 정상 수준으로 회복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 뼈를 새로 만드는 능력은 그대로였다. 그렇죠. 뼈를 흡수하는 세포 활동 지표 TRAP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염증은 좀 가라앉히고 겉으로 보이는 괴사 범위는 줄였는데 약물 때문에 망가진 근본적인 뼈 대사 기능이나 혈관 문제까지는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단순히 염증만 잡는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그게 핵심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점이 오메가3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해요. 게다가 또 하나 고려할 점은 이 연구에서 사용한 GO의 용량이요, 사람에게 쓰는 것에 비해 엄청나게 높았다는 겁니다. 용량이 높았다고요? 네, 연구진 표현을 빌리면 극도로 초생리적인 extremely supraphysiologic 수준이었어요. 워낙 약물 효과가 강하다 보니 실제 우리가 쓰는 임상 용량에서는 나타날 수도 있었을 오메가3의 어떤 잠재적인 이점들이 좀 가려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용량 문제도 있었네요. 자, 그럼 이 쥐 실험 결과를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 연구는 오메가3 보충이 졸레드론산 같은 약물을 쓸 때 생길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 즉 MRONG의 심각성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염증 조절이나 뼈 괴사 범위를 줄이는 측면에서는요. 가능성이군요. 네,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이게 쥐 실험 결과라는 점, 그리고 특히 사람보다 훨씬 높은 약물 용량을 사용했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거나 지금 당장 MRONG 예방이나 치료법을 이걸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죠. 그리고 아까 전문가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이 실험 모델에서는 오메가3가 그 근본적인 뼈 대사 문제까지는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본 연구는 오메가3가 특정 동물 모델에서 MRONJ의 심각성을 줄이는데 주로 염증 조절을 통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실마리를 준 거죠. 하지만 만능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보여졌고요. 네, 명확하네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MRONJ라는 게 이렇게 염증, 뼈대사, 혈관 문제 같이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연구에서 오메가3가 모든 기능을 다 회복시키지는 못했고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혹시 앞으로는 오메가3를 그 자체보다는 우리 몸이 오메가3를 이용해서 만드는 좀 더 특화된 분자들, 예를 들면 염증 해결 촉진 전문 분자, SPM 같은 것들을 직접 활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치료법이랑 오메가3를 같이 쓰는 병행요법 같은 게 MRONG의 예방이나 치료에 더 효과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오메가3에서 파생된 더 강력한 물질이나 다른 방법과의 조합이요. 네, 그런 방향으로 더 깊이 탐구해보는 것도 앞으로 의미 있는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